예, 어제 뭐 종가에 좀 내려오긴 했는데 네. 신고가 기록했죠. 뭐 지나간 얘기니까 이제 오늘은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미국 시장 상당히 좋고 그 안에서도 또 마이크론이 굉장히 선전을 좀 해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국 시장은 그 양자 쪽이 이제 이끌었다라고 이제 봐도 될 정도로 TSM, 엔비디아도 이제 양자 때문에 올랐다라는 보도가 좀 있긴 했었었는데 오늘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는 6,000피 넘어서 출발해서 지켜주는 게 중요하긴 한데 이게 이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입에 의해서 이제 시장이 그걸로만 이제 위아래로 움직이니까 이게 사실 긍정적인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올라가면 좋긴 하겠습니다만 전쟁도 빨리 끝나고 그래서 일단 뭐 뭘로 가든 올라가면 좋은 거니까 일단 오늘 시장 뭐 나쁠 리는 없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올라가면 좋은데 사실은 좀 건강하게 네, 올라가냐 맞습니다. 이렇게 좀 뭐 어떤 펀더멘털과 관계 없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오르내림이 심하다. 뭐 이걸 사실 좋게 볼 수는 또 없는 건 맞죠. 네. 오늘 아까 보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주가 상당히 좀 좋게 시작할 것 같아서 오늘 뭐 6,000피 이상에서 또 시작할 거다. 충분히 좀 예상이 좀 됩니다. 자, 어제 이 소식이 오후에 전해져서 OCI 홀딩스가 오후장에 주가가 많이 오르더군요. 네. 애프터마켓에서도 급등을 하고. 거의 뭐 상한가에 준하는 네. 이제 흐름이 좀 나왔죠. 오늘도 풀이장에서 이제 상한가로 거의 시작을 했다가 지금 약간 좀 풀려 있는 걸로 제가 보고 왔는데 지금 이제 스페이스 X가 OCI 홀딩스에 계약을 한다는 걸 보고 저는 진짜 할라나 보네라는 생각을 먼저 좀 했거든요. 그 우주 데이터 센터 진짜 할라나 보다 그 생각을 좀 먼저 했고.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우주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데 거기에 이제 태양광으로 전력을 공급한다 이거잖아요. 네. 일단 OCI 홀딩스가 찜이 된 이유는 일단 지금 미국에서 이제 비중국산 그렇죠. 관련돼서 이제 OCI 홀딩스가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산이 전 세계 글로벌 점유율이 90% 정도 되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독일, 그 다음에 우리나라 요 정도 수는 이제 봐도 사실 큰 무리는 없긴 한데 뭐 거의 비슷하긴 합니다만은 폴리실리콘은 순도로 보통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99.99999. 오시안이 이제 10라인을 보통 얘기를 하는데 99점에서 9가 10개라는 얘기죠? 99.999999. 아. 네. 근데 지금 이제 독일 바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11라인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도 11라인을 만들고는 있습니다. 근데 보통 뭐 9라인에 10라인 위주긴 한데 OCI 홀딩스 이우진 대표가 그 일론 머스크랑 뭐 학교를 좀 같이 다니고 프로젝트도 같이 했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안면이 좀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좀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영향이 있을 수 있죠, 충분히. 네. 그러니까 비중국에서 이제 OCI 홀딩스보다는 OCI 이제 테라서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죠. 말레이시아 이제 법인 자회사. 예. 거기가 이제 중국을 제외하면 이제 폴리실리콘 공급 비중이 한 30% 정도를 차지를 한다라고 그래요. 굉장히 적은 거죠, 사실 중국을 제외하고 있어서는. 해서 이제 OCI 홀딩스도 스페이스 X의 어떤 밸류 체인에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은 사실 거래량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 스페이스 X 밸류 체인들은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OCI 홀딩스는 나름대로 뭐 시장에서 주인공 노릇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스페이스X 관련주들은 이미 한번 쫙 갔었죠. 네. 그러니까 새롭게 등장한 뉴페이스니까 네. 시장에 아무래도 매기가 몰릴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OCI 홀딩스는 사실은 차트 들어가서 보시면 태양광 때문에 이미 괜찮았어요. 네. 이번에 이제 이 새로운 모멘텀이 생겨서 주가가 또 레벨업이 될 여지가 있겠구나 생각이 좀 듭니다. 자, 화장품 주가 좀 한번 보죠. 지난 1일 날이었나요? 10일 날이었죠. 11일 날이었나요? 그죠? 그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 통계 나왔을 때 그때 주가 급등했었는데. 네, 화장품들 실적은 괜찮은데 지금 이제 브랜드와 ODM을 좀 따로 봐야 된다라는 분석이 좀 나왔습니다. 바로 그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인디 브랜드나 이런 브랜드 같은 것과. 네. 일단 그 이유는 지금 뭐 폴리프로필렌이나 폴리에틸렌이 공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용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제 공급을 하는 입장에서 이제 ODM은 그걸 만들어 갖고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 지금 차질이 이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안 좋은 어떤 비율을 볼 수 있다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대표적으로 이제 연우가 있을 수 있는데 연우는 이제 한국콜마가 거기도 상패를 예. 시켜버렸기 때문에 예. 네. 이제 숫자만 보면 사실 지금 화장품 주들 이렇게 조금씩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제 분할 매수하기 모아야 되는, 네. 상당히 좋은 자리인데 일단 시장에서 시선을 안 주기 때문에 일단 화장품 주들이 좀 좋진 않죠. 근데 숫자로는 지금 분명히 증명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고 아무튼 뭐 밸류에이션 매력은 뭐 작년에도 네. 사실 뭐 밸류에이션 매력 좋았습니다. 근데 네. 주가 흐름이 너무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 이 주주분들이 굉장히 좀 시장 대비해서 서운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실적은 좋은데 시장에서 소외된 섹터가 뭐 여기 어디 하나뿐이겠습니까? 뭐 네. 조선도 그렇고 뭐 그렇죠. 여러 섹터들이 좀 있죠. 네. 자, 오르면 팔고 내리면 쓸어 담았다 스마트 개미들. 네. 저희가 사실 그동안에 개인 투자들 관련돼서 이슈를 다룰 때 이제 기사의 타이틀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 투자자들은 항상 뭐 손해만 보고 있다라는 그 뭐 뒷북만 친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죠. 뭐 네. 인버스를 사면 주식이 뭐 오르고 이제 레버리지를 사면 내리는 그런 부분이었었는데 저희는 항상 요런 그 저희 코너에서는 이런 그 뷰로 스탠스로 좀 항상 말씀을 드렸었죠. 개인 투자자들 아니다. 주식 잘하신다라고 이제 표현했는데 이게 드디어 이제 기사화가 좀 됐습니다. 이제 오르면 팔고 내리면 이게 사실 저도 좀 약간 뭐 제가 걱정할 필요는 없긴 합니다만은 주식을 너무 이제 그 지금 시절이 그러니까 수익률 대회처럼 지금 주식을 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장이 좋을 때 내가 단기간에 돈을 확 이제 수익을 내놓겠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이 한데, 그러니까 이런 주식들이 지금 시장에서 힘을 못 쓰는 이유가 바로 그렇죠. 그런 부분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네, 아예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오르면 팔고 내리면 쓸어 담았다. 이게 사실 좋긴 합니다만 이러한 투자 성향이 한번 몸에 배이면 지금과 같은 어떤 급등락 네. 장이 지나갔을 때 강세장 이럴 때.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장에서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그 돈을 이제 시드머니로 삼아서 돈을 계속 불려 나가야 되는데 지금처럼 하는 어떤 그런 느낌은 오래 가기는 좀 약간 힘들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그루들이 맨날 한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4848 하면 네. 증권사들 좋은 일만 시킨다. 그러니까 근데 너무 이게 막 펀더멘탈이나 이런 것만 치중을 하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뭐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분들 중에 주식으로 돈 버는 분들 거의 없다라는 없죠. 표현을 많이 하죠. 근데 좋긴 합니다만은 일단은 소액일 때는 이게 가능한데 돈이 만약에 시드가 커지면 이런 매매는 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돈을 많이 벌어놓고 일단 시장이 좀 소강 상태가 언제 올지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그때 공부를 더 해서 계속적으로 좀 레벨업이 됐으면 하는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삼성전자 5만 원일 때 들어가서 20만 원대까지 1년여를 기다려서 수익을 내는 사람과 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가는 그 와중에 계속 4848 하면서 가는 사람과 과연 누가 더 수익이 높을 것이냐. 예, 그 차이인데 저거는 사실은 에휴, 이게 낫다 저게 낫다 얘기하기도 좀 그렇긴 합니다. 사실 성향도 있고요. 투자자 성향도 있고. 잘하면 당연히 저렇게 가는 게 맞죠. 네. 예, 수익이 나니까. 근데 저거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 거꾸로 4848 아니라 8484가 돼버리면 그냥 정말 계좌가 아주 진짜 녹아나가죠. 네. 자, 코스닥 액티브 초반 부진 종목 대대적 교체 안 할 수 없죠. 예, 오늘 이거 네, 이슈로 이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로 이제 뭐 내용은 필요 없고요. 바로 그 3대 코스닥 액티브 ETF들이 이제 그동안에 한 달 전에 1위였던 종목이 일주일 전에 어떻게 바뀌었고 현재 어제 기준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제가 직접 이제 자산운용사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제 따서 이제 준비를 좀 했는데요. 먼저 결론부터 좀 내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타임폴리오 코스닥, 이제 타임폴리오 자산운용이 액티브 쪽의 명가라고 항상 표현을 해드렸었는데 제가 타임폴리오의 포트폴리오,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타임폴리오의 코스닥 액티브 ETF 운영 느낌을 봤을 때 굉장히 조급해합니다. 굉장히 조급해하고 시장에 무언가를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는 게 포트폴리오 변화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었고요. 그다음에 삼성이랑 한화 같은 경우는 이거다 싶으면 좀 특히 한화께 가장 막내죠. 마지막에 나왔긴 했는데
이 하나 거를 보면 이거다 싶으면은 뭐 1위서부터 5위까지 약간의 순위 변화는 있어도 그냥 좀 물고 늘어지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게 바로 하나의 액티브 전략이고, 삼성 같은 경우는 좀 바이오에 좀 많이 치중해 있는 게 이제 특징입니다. 한번 좀 보면은 지금 타임 쪽에서 어제 기준으로 1위 비중을 한 게 실리콘2입니다. 실리콘2를 1위로 삼았다라는 것은 실리콘2 자체를 좋게 본다라기보다는 K-뷰티의 어떤 전반적인 느낌을 좋게 봤을 때 이제 실리콘2는 판매를 하는 회사니까 좋게 보는 거고, ISC가 얼마 전까지 1등이었었는데 저건 잠깐이었습니다만 ISC 포트 1위를 올려놓고 이제 타임 같은 경우에 2연타 맞았죠. 2연타 예. 급락 맞고 바로 비중 확 줄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실리콘2로 바꿨고, 그다음에 삼천당 제약은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에코프로로 이제 바꿔놨고요. 이제 레인보우가 이제 한 달 전에 3등이었었는데 에코프로비, 알테오젠, 파두, 에코프로비, 알지노믹스 이렇게 바꿔놨고요. 여기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3대장 중에 수익률이 가장 높은 이유가 시장에서 좀 상승률이 시장 대비해서 괜찮은 종목군들 위주로 담아놓은 게 바로 이제 코스닥 150 액티브 하나 플러스인데, 이게 한 달 전이랑 지금이랑 보시면 시장에 뭐 종목이 별로 그 종목들이 대부분 다 들어가 있어요. 네, 바뀐 게 별로 없습니다. 예. 이게 이제 뭐 콘덴서 쪽이나 아니면 뭐 스페이스 X 쪽 이제 FN 가이드는 좀 약간 의외긴 한데, 그 다음에 ESS 이제 분리막 쪽이죠. WCP 요것들이 지금 시장에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종목군들인데, 이 코스닥 150 액티브 플러스 하나 거가 제가 봤을 때는 뚝심이 좀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뚝심이 좀 있고, 이제 삼성 거 같은 경우는 바이오가 진짜 많네요. 네, 지금 바이오가 근데 바이오 별로 안 좋은데. 네, 바이오가 지금 너무 많죠. 근데 타임폴리오 같은 경우는 정말 개인 투자자들 운용하듯이 지금 운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막 올라가는 것을 매수를 해서 더 올라갔을 때 익절을 하고 나오겠다라는 전략인 것 같긴 추종 한데, 매매 같은 걸 주로 네. 한다 이거죠. 근데 그게 좀 약간 엉켰습니다. 이제 삼천당 제약서부터 엉켰고, 그 다음에 ISC에서 또 두 번째 엉켰고, 그다음에 좀 화장품도 며칠 좋았다가 또 다시 요즘에 또 밀리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삼성이나 하나 같은 경우는 이게 좀 한숨 쉬어야 되겠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현금 같은 경우도 아, 그러네. 네, 상당히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한 달 전에 현금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여유가 느껴지는 부분인데, 타임폴리오에서는 좀 네, 조급한 듯한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네, 충분히 공감이 가는 평가세요. 네. 근데 앞으로 좀 종목군들이 좀 그 분위기를 타기 시작하면 타임폴리오가 또 확 치고 올라올 수 있는 전략은 그렇죠. 확실히 그건 맞습니다. 있죠. 네. 네. 원래 그걸 하던 데니까. 네. 그러니까 원래 잘하던 데라 액티브에서 지금 잘 못하면 이렇게 뭐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급한 거예요. 네. 자, 수익률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기준점이 여기가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3월 17일, 왜 3월 17일이냐 하면 3월 17일 날 한화께 시장에 들어왔기 때문에 네. 같은 선에서 출발했을 때 수익률인데요. 코스닥 지수보다는 솔직히 좀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면 그거보다 높아야죠. 네, 유일하게 하나 것만 코스닥보다 수익률이 지수보다 높은 게 이제 유일하게 하나 것만 높았고, 코엑트 삼성이랑 타임폴리오는 코스닥 보다 수익률이 좀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엄밀히 얘기를 했을 때 제가 경험으로 보면은 이런 쪽이 시장이 좀만 받쳐주면 이게 확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약간 뭐 이거를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코엑트 삼성 거는 좀 바이오 쪽에 너무 치중된 듯한 느낌이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었고, 이쪽은 이제 하나는 아까 우리가 이제 종목에서도 확인을 하셨듯이 지금 시장에서 인기 있는 종목군들을 한 달 전서부터 싹 사놓고 안 팔고 계속 갖고 가는 좀 약간 그런 스타일입니다. 여긴 좀 매매가 잦은 스타일이고. 액티브 치고는 글쎄요. 네. 네. 진짜 조금 액티브와 뭐랄까요, 뭐 약간 가치주 투자의 뭐 섞임 같은 느낌도 들고. 이게 이제 그 펀드 매니저 이제 팀장의 성향이 좀 약간 그런 것 같긴 한데요. 그러겠죠. 네. 하여튼 뭐 이거보다는 계속적으로 좀 높은 게 나와줘야지 그럼요. 이제 뭐 면을 좀 세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근데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장이 다시 1, 2월 달 같이 강세장으로 색깔이 바뀌면
모르죠. 그때는 액티브들이 확실히 좀 좋을 거예요. 아, 네, 그럼요. 네. 네. 그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이 안 좋을 때는 액티브가 불리한 게 당연한 거고요. 장이 좋을 때는 기초 지수보다 더 좋아야 되는 게 또 당연한 겁니다. 그거 못하면 액티브 아니죠, 뭐. 네. 예. 그래서 액티브는 지금 출시되고 나서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고생을 초반에 많이 하는 거고 아마 이게 굉장히 좋은 반면교사가 될 거예요. 이 운용사들한테. 그래서 다시 장이 뭐 4월, 5월 이렇게 넘어오면 뭐 KB증권은 서머랠리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러게 되면 액티브들이 좀 선전을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진짜 뭐 중간 점검이죠. 세 개의 성격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선택을 하실 때 어떤 확실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성향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난 이런 성향이다 그러면은 딱 보시면은 이제 입맛에 맞게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액티브 ETF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한번 싹 리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관심들이 되게 많으신 그 상품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아마 한 달 뒤, 두 달 뒤에는 이 그림이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요? 네. 자, 했고 오늘 관심 좀 가보겠습니다. 한섬이네요. 네. 패션주 오래간만입니다. 국민연금이 지금 뭐 최대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그래요? 두 기업이 있습니다. 파라다이스랑 이제 한섬인데요. 최근 이제 작년 4분기 이제 발표 기준 올해 1분기 발표할 때 가장 많은 어떤 지분율이 늘은 종목이 이제 파라다이스랑 한섬입니다. 최근에 주가는 상당히 좋았죠. 현대백화점 그룹인 건 이제 다들 아실 테고 한섬 이제 로드샵이 없는 이제 의류 브랜드죠. 백화점에서만 팔죠. 이제 일단 4분기서부터 매출 영업, 작년 4분기서부터 매출 영업이 모두 이제 전년 대비 상승세 전환을 좀 보여줬고 1분기에 역대 최대 매출 기록을 전망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한섬 브랜드가 여성분들이 뭐 많이 아시긴 하겠습니다만 되게 비쌉니다. 되게 비싼 브랜드고 세일을 안 하기 때문에 타임이나 뭐 이런 브랜드들 국내 브랜드 중에서는 최고가라고 이제 할 수 외국 브랜드만큼 비싸죠. 근데 이게 그 경기가 좋아질 때 이제 일단 매출이 늘어나는 부분이 최근에 주식으로 돈 번 분들이 많아서 일단 뭐 내수가 좋아진다는 얘기도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하여튼 올해 1분기에 역대 최대 매출을 지금 기록을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화점 잘 되는 거랑 비슷한 맥락이군요. 네, 맞습니다. 백화점에서만 파는 브랜드죠. 4,100억이 좀 넘었고요. 매출 영업이익은 380억인데 영업이익도 괜찮네요. 거의 한 8% 정도 되는 거죠, 네. 저 정도면? 한섬이 한때는 정말 그 어떤 이 실적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좀 뭐 글쎄. 열손 안에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성장을 하는 기업 중에 좀 하나였었죠. 근데 주주환원책 최근에 또 안 나오면 또 섭섭하겠죠. 그러면. 네. 자사주 또 4.3% 전량 소각 결정을 좀 했고요. 국민연금 지분이 작년 말에 6%대였었는데 이제 1분기 말에 1분기에 이번에 9.5%로 이제 증가를 했다는 부분. 이 부분이 상당히 좀 국민연금이 이걸 왜 샀나라고 이제 기사화가 됐을 때 저평가 메리트 뭐 성장 이런 부분들이 이제 키워드로 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뭐 괜찮기 때문에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차트 보죠. 많이 올랐네요. 이게 아마 그 국민연금이 매수를 했을 때 그 이런 흐름이 이제 기관 흐름이 바로 국민연금 그러게요. 매수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긴 한데 그다음에 조정을 좀 줬고요. 이제 다른 기관 쪽에 좀 매도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여기 떨어질 때 오히려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그러네. 물량을 좀 많이 받은 듯한 느낌이고 이게 이제 그 약간 이걸 저는 제이커브라는 차트라고 좀 부르긴 하는데 이 정배어 이렇게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있다가 좋아지기 전에 살짝 죽는 구간이 나올 때 이런 차트가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뭐 큰 거래량 변화 없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오늘 어제 그럼 좋았고 전고점 돌파 수급만 본다라고 하면 뭐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기업들은 너무 반도체만 100% 포트를 담을 수는 없으니까 이런 기업들도 한번 관심을 두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